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백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자,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 네, 누구나 짐작들 하실 텐데요.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집집마다 이 암보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본 보험이 된 지 오랜데요. 알아도 가입하고 몰라도 가입한다는 이 암보험.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보험 특집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암보험에 대한 점검 꼼꼼히 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활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암보험에도 트렌드가 있다?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마음의 상품이잖아요. 옛날처럼 그냥 암 수술비, 진단비 한 번씩 받고 끝나는 것들보다는 연금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생활비 형식으로 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세요. 나 암보험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방송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등록된 이 암 환자 수가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암 환자로 새롭게 등록되는 숫자가 매년 끊임없이 증가를 해서요. 2017년에는 30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하죠. 10년 만에 2배 이상의 암 환자가 늘어난 셈인데 주변에 참 이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제 가장 가까운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그 지인분의 이제 가족분 중 친척분이 이제 간암에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간암 판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음주도 하시고 이제 생활 패턴도 굉장히 불규칙하게 계속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간암에 판정 받으신 분들보다는 더 이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이제 내용을 듣고 이제 그 간에 대한 이제 이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간이 맞는 분이 있으셔서 간 이식을 이제 진행해 드렸는데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흔한 의료실보험조차도 가입이 안 돼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계속 가입에 대해서 권유를 했지만 나는 아프면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간암 판정 받으시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식을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건강해지셔서 자연스럽게 잘 됐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치료비죠. 병원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생활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총 나온 액수가 약 1억 5천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뭐 수술비나 뭐 이런 거 뭐 입원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실비보험조차 없었기 때문에 저는 꼭 주변에 이런 사례를 갖고 꼭 보험 가입, 암을 못해도 실비하는 가입을 하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암 치료 비용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치료 비용을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암 치료 비용은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네, 암이 얼마나 발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받는 그 수술이 신기술인지 아니냐에 따라서 비용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 종류별로 치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국립암센터 자료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간암 같은 경우에는 6,600만 원,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6,300만 원, 폐암 같은 경우에는 4,600, 담낭암은 4,200, 위암 같은 경우에 2,600으로 암 종류별로도 사실 금액 차이가 조금씩은 많이 납니다. 정말 뭐 치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보험에서 어떤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할지 자, 지금부터 보험 사용 설명서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보험 특집, 암보험 이것만은 기억해라. 자, 전문가들이 뽑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1위를 좀 뜯어볼게요.
암보험에도 트렌드가 있다? 이게 뭐예요? 뭐 암이 패션도 아니고 트렌드가 있는 건가요? 네, 암을 패션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무거운 주제긴 아유, 하지만 너무 무겁네요. 예. 암 치료에도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예. 암의 그 5년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1993년부터 95년까지 암 진단 받으셨던 분들의 5년 생존율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2011년부터 2015년에 암 진단 받으셨던 분들의 5년 생존율은 약 70%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암 진단 받으면 무조건 한 10명 중에 6분 정도는 돌아가신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네네. 요즘에는 암 진단을 받으셔도 10명 중에 7분 정도는 5년 이상 생존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치료 기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치료 비용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진단비 한 번 받고 끝나는 암보험이 아니라 계속적인 치료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를 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사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암 환자도 굉장히 힘들지만 가족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네. 암 환자도 환자지만 암 환자의 가족들도 다 환자가 돼버려요. 맞아요. 이 가족들까지도 같이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또 네.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처럼 그냥 암 수술비, 진단비 한 번씩 받고 끝나는 것들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진단금을 한 번 주고 나면은 이제 끝나는 형태의 보험보다는 요새 트렌드는 또 이제 암의 치료비 말고도 이제 생활비를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네. 암 이제 연금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 암보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연금식으로 해서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암이 완치 판정이 날 때까지 네, 지속적으로 생활비 형식으로 주는 암보험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암의 완치 판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5년 정도의 네.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 총 5년 동안 받으시는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의 네,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굉장히 암 생활비 보험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험료가 또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55세 여성을 기준으로 한번 산정을 해봤는데요. 네. 20년을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매월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생활비처럼. 예. 그래서 이제 조건은 뭐냐면 매월 계속 치료를 하셔야 돼요. 암에 대한 치료가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매월 100만 원씩 받으시는 경우로 보험료를 구성해 보니 44,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이제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가장인 경우에는 준비를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보험 특집, 암보험 이것만 기억하라.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짠, 네. 암 진단금은 정말 충분히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엄청나게 지금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준비하라고 강조를 해 주시는데 그 진단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예. 네, 왜냐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살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당연하죠.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또 뭐 신규 수술이 들어오면 그것들도 다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다 도전해보고 충분히 후회 없이 치료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일단 진단금이 많이 이제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 다 도전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암 환우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봤던 말 중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암이라는 한자를 뜻풀이를 한 거거든요. 보니까 암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병을 뜻하는 병자 그리고 입구자 3개 그리고 매산자를 합친 게 바로 암이라는 한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병에 걸리면 구멍이 3개로 돈이 산처럼 빠져나간다라는 뜻이라고 누가 뜻풀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어떤 구멍 세 개냐? 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바로 치료비와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기타 간병비의 이 세 가지 구멍으로 돈이 정말 산처럼 쏟아져 나간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간다는 네, 뜻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도 상담을 다니다 보면 아니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중증암 등록이 되면 95%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지금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 건강보험공단 치료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병원에서 발생되는 이제 치료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암에 이제 진단받으시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더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정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암보험의 진단금 도대체 어느 정도 준비해야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도 준비하시는 게 다 다르실 텐데, 근데 이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마음의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내가 1, 2년 정도는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잡는다면 연봉이 한 1에서 2년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든다면 뭐 연봉이 3천이다 네. 라고 했을 때 한 3천에서 6천 정도를 준비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실손은 당연히 치료 비용으로 네. 쓸 수 있게끔 있으셔야 되고, 그 외의 진단금으로 생활비 쪽으로 3천에서 한 6천 정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암보험 특집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나 암보험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보장이었지? 네, 확인 안 하신 지 오래되셨죠? 자, 여러분의 보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상담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암보험 이것만 기억하라 전문가들이 뽑은 세 번째 내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손해보험사 암보험을 다시 보자. 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암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예. 그래서 암보험을 분류할 때 보통은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 소액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일반암이랑 유사암은 거의 다 공동적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네. 이 문제는 이 소액암이에요. 네, 이 소액암이라는 단어는 생명보험사에서만 존재합니다. 네, 혹시 NC님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예,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대부분의 예. 분들이 모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한번 증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외감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생식기암이라고 불리는데 보통 유방암, 그리고 자궁암, 뭐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거를 이제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이 진단에 걸리면은 이제 일반암 진단금의 한 10%에서 40%만 주는, 좀 적게 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제 가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봐 드리면, 네네. 내가 암 진단금 한 1,000만 원을 가입했다. 예. 근데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가정했을 때 손해보험사는 유방암을 일반암으로 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주지만 생명보험사에서는 10%에서 40%인 최대 40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보험의 쪽집게님, 예. 김재 전문가 콕콕 집어주셔서, 네.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는 생식기암을 소외감으로 아닌 일반암으로. 네, 맞습니다. 예, 구분한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네. 그리고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네. 근데 뭐 일반암, 소외감, 고해감 뭐 이렇게 사실 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어떻게 알죠? 굉장히 헷갈려 하실 수 네네. 있지만 제가 이제 큰 범위대로 범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일단 일반암 진단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암들이 다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라고 하는 거는 네. 암은 암인데 이게 그렇게 심각하거나 우리가 중증으로 다룰 만한 암은 아니다라고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사암은 바로 뭐 기타 피부암, 뭐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같은 것들이 바로 유사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해감. 이 고해감은
또 제가 시청자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돈 많이 드는 게 그냥 고액암이신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3개의 고액암이 있는데 뇌암, 뼈암, 백혈병입니다. 예, 백혈병은 혈액암이죠.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선 일반암 진단비가 나가고 고액암 특약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나간다는 의미인 거지 이게 고액암 진단비에서만 나가고 일반암은 안 나가는 이런 암은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보험 특집, 암보험. 이것만은 기억하라. 자, 전문가들 뽑은 4번째 내용입니다. 네. 내 암보험 다시 보자. 예.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이 암보험이 일단 주계약 하나로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뭐 예를 들어 2000년대 중후반 이때 가입하신 암보험을 보면 그냥 암 치료 특약 이렇게 한 줄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좀 약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옛날 암보험이 좋은 면들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갑상선암이라던가 이런 소외감을 먼저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소외감 진단비를 뺀 나머지 차액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가입 금액 전체를 다시 드린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반암을 먼저 진단받고 그 다음에 갑상선암 같은 소외감을 진단받게 되면 일반암을 먼저 진단받았을 때 이미 그 진단으로 인해서 그 특약 자체가 삭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갑상선암, 피부암 이런 것들 진단받아봐야 받을 수 있는 보험 진단금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암보험들의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 특약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소외감이라던가 유사암 특약이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외감 진단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나는 내 암 진단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인분한테 암보험을 하나 가입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보험을 자기는 절대 안 아플 거라고 이렇게 자신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작년에 제자리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암이면은 유사암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액으로 이제 지급이 됐고, 이 경우에는 또 암진단금이 최초 한 번이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암진단금이 나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받겠네 라고 하지만 사실 일반 그 암 진단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도 또 다른 암이 발병했을 때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일 경우에는 또 한 번 더 지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네네. 네, 또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암보장을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도 그렇고, 단일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도 그렇고, 이 상품이 갱신형 보험인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기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부담을 갖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 연도라든지 진단금의 규모라든지 또 갱신형 비갱신형이라든지 사실 살펴보고 확인해 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꼼꼼하게 본인의 보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보험 특집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암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생각나는 번호, 보험 사용 설명서 상담 전화입니다. 자, 여러분의 보험 문제 쉽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시청자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실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가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암보험이니까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떤 암보험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가족력도 있고 해서 암 진단비는 꽤 든든하게 들어놓은 케이스긴 한데 최근에 제가 추가를 한 암보험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헬스케어를 보장해주는 암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준비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암 진단 받으시고 이제 투병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때 당시에 어느 병원에 어떤 분한테 치료를 받아야 할지 굉장히 난감해하고 혼란스러울 때
헬스케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병원을 예약하고 그리고 실제 병원에 갔을 때 전담 간호사가 따라 나와서 접수하는 것부터 진료받고 수납하는 것까지 다 도와주셨던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 서비스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렴한 비용으로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암보험을 제가 발견을 하고 그걸 하나 최근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특약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가입하실 때? 네, 일반암 보험인데 이거 가입하시면 이건 서비스를 해드려요. 이런 겁니다. 네,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좋은 서비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면 한번 얘기를 꺼내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암종신이라는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요. 암 진단에 걸렸을 때는 그 주계약에서 선지급 형태로 암 진단금이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암에 안 걸렸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입하게 됐냐면 혹시나 내가 암에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네. 소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에 안 걸렸을 때 사망 보장, 종신보험이라도 좀 받자 해서 이 상품을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에게라도 도움을 주자. 네, 효녀죠. 잘하셨네요. 네. 예,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보험 관련 팁이나 추천해주고 싶은 특약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을 하고도 바로 보장이 안 되고 90일이 지나셔야지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품을 다른 걸로 교체하실 때는 꼭 기존에 있는 것을 3개월 정도는 유지를 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로 가입하신 보험이 면책 기간이 지났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도 좀 복층으로 좀 구성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암진단금 특약 하나만 가입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단금은 대부분의 진단금은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암 수술비 특약이라던가 암 입원비 특약이라던가 항암 치료비에 대한 특약들을 복층으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약을 그렇게 비싸지 않은 보험료지만 대비를 하신다고 하면 혹시라도 호스피스를 내가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진단비가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정도까지가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대비를 해 놓으시면 어떤 삶의 마지막에 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경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아주 유용한 팁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시청자 여러분의 암보험을 좀 점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암보험에 가입돼 있으십니까? 증권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보험 사용 설명서 시청자 상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죠. 응답하라 보험 순서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요. 보험 사용 설명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보험 증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저는 올해 56이고요. 예.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데요. 네네. 제가 2015년에 지인한테 하나, 그리고 또 전화로 보험에 들라는 그 권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 2개의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필요해서 든 보험이라기보다 그냥 권해서 든 보험이라,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 한번 점검받고 싶어서 연락드렸고요. 네. 또 저희 가족들도 똑같이 가입을 했거든요. 네네. 저희 가족 전체의 보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 받아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지금 노래방 운영 중인 50대 중반 여성분인데, 이제 지인의 권유 때문에 또 전화 권유로
세 건의 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셨습니다. 근데 본인의 의지대로 하신 건 아니신 것 같아서 이게 맞는지, 그리고 가족들도 지금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잘 들어갔는지 네, 상담 전화 주셨거든요.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상품을 정해놓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인한테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랬으면은 보통 이제 원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는 하는데 혹시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보험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때 딱히 크게 뭐 원한 건 없었고요. 그냥 아파서 병원 갈 때마다 보장을 좀 받고 싶고 진단금 좀 넣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지인분께서 권하셨던 건강보험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혈관질환 진단금이 각각 1,000만 원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보장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혈관질환 쪽에 가족력은 없으신가요?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혈관들이 좀 약하세요. 또 저희 시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좀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 밖에 시청자님 본인이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 남편분께 대해서 뭐 좀 더 다른 부분도 걱정되시는 그런 부분은 또 없으세요? 아무래도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맞아요. 식습관이 좀 문제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뱃속이 맨날 쓰린 느낌도 있거든요. 건강에 대해 한참 걱정이 많을 때 또 마침 또 권유를 받아서 전화로 보험을 큰 고민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가입을. 그러면 전화로 이제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제 10년 납, 이제 10년 만기, 그리고 다시 갱신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신데 혹시 이 내용이 갱신된다는 내용도 알고 계셨나요? 네. 그 사실을 알았으면 솔직히 가입을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전부 다 100세 이렇게 보장인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께서 좋은 리모델링 안을 좀 주실 테니까요.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보장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을 좀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과 이제 암보험에 10년 납, 10년 만기, 그리고 이제 100세까지 갱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10년 주기로 해서 이제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서 결국에는 100세까지 살아 있으면은 100살까지 그 오르는 보험료를 전부 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건강보험에서 보면은 이제 뇌출혈이 1,000만 원, 그리고 급성 신경계색증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뇌질환 관련되어서는 이제 뇌졸중이나 또는 뇌혈관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쪽, 그리고 심근경색도 급성 심근경색도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은 진단금을 좀 추가하셨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비 정액 보장도 한 번 더 추가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좀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이제 갱신형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 건강보험과 그리고 두 번째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갱신형 보험이세요. 그래서 1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100세 보장이긴 하지만 네. 요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세 번째 가입하신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유지를 하면서 이쪽에서 조금 이제 보완을 하셔야 될 것이 가족력도 있다는 그 뇌혈관과 그리고 심혈관 쪽에 진단금들을 조금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상해하고 그다음에 수술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장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봤더니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 2,000만 원씩 그리고 64대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보험사 중에 가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를 넣었고요. 그리고 상해 관련 특약들을 넣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해봤더니 금액은 7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강보험과 암보험 갱신형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그 7만 원짜리 보장보험을 들어가게 된다면 1만 원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보험료는. 네네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을 봤을 때 보장은 훨씬 더 좋아지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는 대구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요즘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걱정 좀 되거든요. 예, 그러시죠. 갖고 있는 보험이 건강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치매보험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험료도 솔직히 좀 줄이고 싶고 다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망설이던 차에 좀 방송을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현재 이제 식당 운영 중이신데 보험료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줄이려고 하니까 또, 이거 필요할 때 또 못 쓰는 것이 아닐까라서 또 좀 불안한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미리 그 증권을 받아보니까요. 현재 한 59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계시거든요. 아주 많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상담 좀 진행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방금 좀 전에 건강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이렇게 3가지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암보험으로 가입하신 그 보험은 사실 CI 보험이거든요. 혹시 암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보험 사용 설명서 방송을 보긴 봤는데 CI 보험에 CI가 안 써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화 상담 좀 해보려고 증권을 봤더니 보험 이름에는 CI가 없는데 중대한이라고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이제 암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물어보려고 하긴 했는데 CI 보험이 맞나요? 아휴, 어떡하죠? 네, 시청자님 안타깝게도 CI 보험입니다. 네, 보통 암보험은 40만 원이 넘을 수가 없거든요. 비싼 보험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치매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증 치매만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치매 걸리면 다 보장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시죠. 사실 이런 게 좀 현실이죠. 뭐 대부분 어떤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그러니까 모르셨네요. 이 비싼 CI 보험이 그냥 암보험이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예, 보장 내역을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2009년에 9년 10월에 가입하신 그 통합보험이 하나 있어요. 네네. 이게 바로 오해하시고 암보험이라고 오해하시고 가입하신 보험인데 납입은 15년 납으로 44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고 부담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2008년에 11월에 가입한 보험은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통합보험이고요. 이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한 9만 9천 원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10월에 가입한 이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일 때만 진단금이 2천만 원 지급이 되는 건데 이제 15년마다 금액이 갱신되고 그리고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네. 매월 보험료는 한 5만 원 정도. 그래서 이 3가지의 보험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나가는 보험료가 약 58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상당히 어떤 돈의 보험료에 비해서는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수준이잖아요. 혜택이 거의 없다기보다는 예. 사실 어렵다? 받을 때 조건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리모델링 빨리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빨리 해주세요. 빨리 좀 마음이 해드리고 싶어요. 급해지네요. 네네.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 CI 보험은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내셨던 보험료를 가지고 앞으로 조금 보장의 크기는 좀 줄긴 하겠지만 보장은 계속 유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그냥 그대로 유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보험은. 그리고 이제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밖에 안 되시니까 경증 치매까지도 보장이 잘 되실 수 있고 비갱신인 치매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CI 보험을 감액한 부분만큼 빠지게 되는 보장을 이제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좀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2천만 원씩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수술비들도 상해 수술비 100만 원에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64대 수술비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보험료가 26만 원 정도로 줄어드니까 기존에 납입하시고 계시던 보험료 대비해서 한 보험료는 한 32만 원 정도로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자영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회사에서 퇴직연금도 준비해 주시고 또 국민연금도 절반 내주고 이런 대비가 가능하지만 사실은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노후를 직접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감된 보험료를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쪽으로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30만 원이나 줄었는데 보장이 더 좋다고?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줄인 만큼 또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시청자 상담 전화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가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이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보는 순서죠.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분당의 한 아파트. 이번에 보험 사용 설명서가 찾아간 곳은 평범한 가정집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이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분주해 보이는 이효주 씨. 오늘 있을 프로필 사진 촬영을 위해 거울 앞에서 스타일 연출에 나섭니다. 오자마자 되게 바빠 보이시네요. 네, 오늘 바쁜 날인데. 메이크업도 원래 직접 이렇게 하세요? 어떤 패션쇼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제 그쪽에서 해주지만 거의 제가 하죠. 그녀를 화려하게 변신시켜줄 메이크업 도구 총출동. 개성 넘치는 모델의 모습은 쉽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몸매 관리를 위해 식단도 단백질과 채소로 가볍게 준비한 이효주 씨. 샐러드가 한 끼를 대신합니다. 제가 아침에 샐러드를 먹어요. 그냥 집에 있는 야채, 과일 그런 거를 아보카도 오일하고 올리브 오일만 넣어서 그렇게 해서 먹어요. 싱싱한 샐러드와 채소 쉐이크로 채운 건강한 식단. 사실 이효주 씨가 이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 계기는 모델 활동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 조금이라도 이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먹기 시작했죠. 지금의 건강한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녀는 유방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암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암보험으로 이제 암 확정금이 나왔고, 그리고 수술비가 나왔고, 그리고 병원, 제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그 요양병원의 비용도 다 거기서 받아서 했어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실비로 또 사용하는 모든 치료비를 다 실비로 받았고. 다행히 현재는 암 치료를 견디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 이효주 씨는 모델이라는 새로운 꿈을 이루고 삶을 더욱 활기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촬영 의상까지 꼼꼼히 챙겨서 이제 스튜디오로 이동! 이렇게만 넣지 마시고. 오늘 촬영은 동료 시니어 모델들과 함께하는 프로필 작업으로 라이더 재킷과 어울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컷을 찍는 것이 목표인데요.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고 신중히 포즈를 고민하던 그녀. 카메라 앞에 서자마자 과감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감으로 매력 어필 제대로 하는 이효주 씨. 일단 흰 백발의 그런 느낌이 너무 좋으시고요. 약간 그 시크한 눈매? 표정이 되게 다양하세요. 그게 제일 장점이신 것 같아요. 이효주 씨는 암이라는 인생의 고비를 맞았을 때 보험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암 치료 후의 새로운 도전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거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 또 창조해내는 기쁨,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효주 씨에게 에너지를 주는 존재인 동료들처럼 보험도 든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그녀에게 맞는 보장 내용이 필수일 텐데요. 과연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요? 시청자가 부르면 어디든 간다. 이효주 씨의 보험을 확인하기 위해 남기현 전문가가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 전문가 남기현이라고 하고요. 선생님께서 궁금하셨던 보험 내역들에 대해서 제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얘기 들었습니다. 암 치료 경력이 있는 이효주 씨는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험금으로 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 암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보험을 하나 새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들기는 들었는데 활용법은 그냥 위급 상황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죠. 네, 제가 납입 면제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데 이제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로 보여지는데 이효주 씨의 과거 병력을 고려해 미래의 준비는 어떻게 재구성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효주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효주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대부분의 보험의 주계약이 납입 면제된 상황으로 암투병 당시 보험의 보장을 잘 활용했던 경험이 있어 지난해 완치 판정을 받은 즉시 또 하나의 종신보험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총 6개 보험에 가입했으며 총 보험료는 약 31만 원이었습니다. 이효주 씨의 보험 중 종합보험은 넓은 범위의 수술비 보장으로 잘 준비된 상태였고 실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 모두 특약이 갱신으로 설정되어 만기까지 계속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50대 후반의 나이로 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진단비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준비되어 있어 보다 폭넓은 보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효주 씨 보험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넓은 범위의 수술비를 보장한 종합보험은 유지, 갱신으로 설정되어 있던 종신보험은 삭제 후 비갱신 종합건강보험으로 신규 가입해 앞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면서 약 6만 원가량 더 저렴하게 보완했습니다. 신규 가입할 종합건강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효주 씨 과거 병력을 고려해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을 포함 진단비를 폭넓게 구성했고 수술비 항목도 중복으로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병력이 있는 암은 물론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기존 보험에 비해 진단비의 보장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생명보험의 수술비에 새로 가입한 손해보험의 수술비까지 중복으로 수술비를 완벽하게 보장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을 진단하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유방암을 극복하고 패션 모델로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건강 주의하시고요.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 이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